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의 종류 중에요. 대주제로 나눠볼까 했는데, 대주제로 나눠지는 것들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들이고, 어디 가서나 쉽게 좀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스킬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들이실 거고, 저도 한참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내가 양봉 매매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음봉 매매를 할 것인지. 보통 우리가 개념적인 측면으로 양봉 매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하는 이제 주가에서 의미 있는 저항대를 돌파할 때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단기간에 이렇게 빠른 수익을 내고 나오는 뭐 이제 돌파 매매라고 보통 이해들을 하시고 계시고, 음봉 매매는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인 주가가 또 의미 있는 지지점에 떨어졌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매매를,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반등을 또 빠르게 먹고 나오는 이런 매매를 뭐 이제 뭐 반등 매매라고 한다. 그리고 음봉 매매라고 우리가 보통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주식에는 참 정말 여러 가지 매매 투자 방법이 있고 매매법이 있고, 그 매매법 안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뭐 중장기 가치 투자, 뭐 스윙, 뭐 데이 트레이딩, 그 안에서도 또 뭐 스캘핑, 뭐 세력주 매매, 뭐 이런저런 정말 여러 가지 주식 이제 하는 법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결국은 주식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사실 단 하나잖아요. 돈을 버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 외에 뭐 주식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뭐 돈이 정말 많으신 분이 심심해서 갬블하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면, 시장 참여자들의 모든 목적은 돈 버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을 하면서 이런 매매가 좋다, 저런 매매가 나쁘다,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저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어떤 매매를 하든지 간에 그 매매법으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게 맞는 매매인 거죠. 아무리 좋은 뭐 매매법이라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지만, 나한테 안 맞고 내가 그걸로 돈을 못 벌고 있으면 그건 좋은 매매법이 아닌 거잖아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결국엔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하든 그걸로 내가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매매법이 최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을 하면서 그건 옳지 않아, 뭐 그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들 너무 저는 싫어요. 그냥 모든 주식시장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주식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너무 서로 간의 매매를 폄하하고 이게 맞니 저게 맞느니 하는 그 오류에 빠지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런 데이 트레이딩에는 이런 종류의 뭐 방법들이 있고 스킬이 있으니 들어보시고, 뭐 매매 적용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또 찾아가는 그런 뭐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양봉 매매는 말씀드린 대로 돌파를 보통 말을 하고요. 음봉 매매는 이제 반등 먹는 매매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크게는 이렇게 나눠놨지만 작게 들어가면 또 양봉 매매가 음봉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음봉 매매가 양봉 매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양봉 매매도 어, 음, 저항받고 뭐 저항받고 이런 구간에서 의미 있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때, 뭐 시장가로 이 돌파할 때 따라 사는 매매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돌파하다 실패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돌파 후에 확실히 또 눌림의 구간에서 돌파 후에 눌림의 구간에서 잡아 들어간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크게는 양봉 매매지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음봉 매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음봉 매매도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서 내가 여기다 매수가를 걸어놓고 받쳐놓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지지 못 받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 받는 거 확실히 확인하고 돌아 나갈 때 여기서 잡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크게 보면은 음봉 매매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또 양봉 매매가 될 수 있는 거죠. 돌파 반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뭐 지나간 차트로 일단 하나는 정도 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게 잘 맞더라고요. 제가 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좀 키우겠습니다. 내가 음봉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지지 구간들이 있잖아요. 6만 뭐 4천 원 정도. 여기 내가 이 구간에 이 주식 이렇게 떨어지면 잡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바로 내가 그냥 여기 6만 4천 원 매수가에다가 걸어놓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돌아 나갈 때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렇게 걸어놓는 매매를 하는 것의 장점은 잘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때 거의 최저가에 정말 싸게 매수가 잘 될 수 있고 그만큼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수익폭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딱 이 매매를 했을 때 정말 제일 싸게 사서 이 반등을 먹고 나올 수 있는 매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내가 이 지지점에 내려오면 매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걸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걸어놔서 매수가 됐는데 뚫려버리면 바로 이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잖아요. 또 이런 것들은 또 리스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걸어놓고 이렇게 좀 최저가에는 못 사더라도 좀 높게 사더라도 나는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사야겠어 라고 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최소한 뭐 도지의 형태 이런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최저가는 아니더라도 돌아나간 흐름에서 사서 안전하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건 또 장점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내가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사야겠다라고 했으면 사실상 먹을 수 있는 폭이 이렇게 걸어놓고 매수했을 때보다는 좀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매매는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우리가 난 무조건 이런 매매만 할 거야. 무조건 뭐 지지 확인하고 돌아가는 데서만 사는 매매를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의 매매법을 다르게 구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떤 방향, 어떤 차이점이 있었느냐라고 보면 셀트리온 우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의 반등을 먹는 매매를 할 때는 이 이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격, 떨어지는 이격.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우리가 공이 떨어질 때 높은 데서 떨어져야 반등도 이만큼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굴러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얘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처럼 어, 주식도 이격 있게 시원하게 떨어져야 지지 구간에서 반등도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 떨어지는 이격이 이음봉으로 시원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에 그러니까 매수가를 걸어놓고 매수해봐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였다고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격 있게 시원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쫄쫄이로 떨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쫄쫄이로 떨어지다가 이 구간에서 이 지지점을 이탈해버리면 음봉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차트는 좀 지지받고 지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종목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차트 모습에 따라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돌파 매매는 하나 일단은 좋은 공부거리가 있더라고요. LGU 플러스고 지금 이제 장 중인데요.
이 저항대를 지금 몇 번 정도 시도 중이냐면, 한 번, 먼저 차트를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을 먹을 때 우리가 이격 있게 떨어져야 반등도 시원하게 나온다라고 했던 그 원리를 돌파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다시 다르게 적용을 해보면요. 그 원리도 참 사실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저항대가 있는데, 저항대를 돌파할 때 이 이격이 크면 클수록 저항대를 맞고 사실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니까 예를 들어 한 번 맞고 떨어졌다라고 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격을 좁혀가면서 네 번, 막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이 매물벽을 얇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매물벽들을 한 번에 이렇게, 특히나 이런 대형주가 이 이격이 이렇게 가파른데 장대 항봉 한 개로 이 저항대를 뚫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맞고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근데 야, 이거 저항대 돌파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같이 사거나 하셨으면 이제 물려버리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이 저항 구간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모습, 그러면서 매물대가 약해진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 수렴이 되면서 억지로 밀어 올리듯이, 이렇게 돌파가 됐을 때, 뭐 이런 상승 추세로 좀 안전하게 돌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물론 지금, 그러니까 LG U 플러스도 여기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네 번째 시도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뚫어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뚫어준다면 이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일단 보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물론 또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 게, 좀 대형주라서 지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돌파 매매는 뭐 이런 뭐 세력들이 컨트롤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했을 때 사실 그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돌파 매매도 바로 양봉 뽑아내면서 저항점 뚫는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다가는 물리기가 쉽기 때문에 확실히 돌파를 하고, 얘도 이런 거죠. 이 저항 구간을 혹시 이렇게 돌파를 했다 손 치더라도 돌파할 때 내가 따라 들어가면서 살 것인지, 돌파하고 나서 어쨌든 눌림 구간을 줄 거잖아요. 그 눌림이 딱 여기까지 정직하게는 주지는 않더라도 눌림을 줄 때 돌파 후에 확실히 또 이 저항 구간을 넘어서고 이 저항 구간이 지지점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고 또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돌파 때 따라 들어갈 수가 있고, 두 가지 뭐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좀 나름대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대주제로 나누고 뭐 주식에 대한 뭐 이평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너무 많아요. 그냥 너무 기본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저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리즈로 많이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